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HDC라는 기업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올렸어요.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좀 물 건너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확신이 좀 더 높아졌다, 그때보다. 그리고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영상 올릴 때 아시아나 인수 포기는 단기적 호재니까 그때 주식을 단기적으로 매수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의 재반 상황을 보면요, 단기 대응이 아니고 이 주식을 중장기로 좀 대응해도 아주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좀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왜 그러면 중장기로 봐도 위험성이라든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었는가,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아나항공 인수 포기가 좀 높아졌다고 했는데, 어제가 아니죠. 며칠 전에 산업은행에 재실사를 요구했죠. HDC 현산이 재실사를 요구했는데, 이 재실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시간을 번다. 얼마 정도 시간을 버냐면, 오늘 또 요구를 했는데 12주 동안 하자 그랬으니까 3개월의 시간을 일단 버는 겁니다. 아주 좋죠. 좋은 전략이죠. 시간을 벌고 또 재실사를 한다는 얘기는 나는 일단 인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명한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나중에 법률적 포석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진짜 재실사해서 생각보다 아시아나 항공의 재무구조가 정말 좋다, 그리고 나중에 잘 키우면 돈 되겠다, 판단이 쓰면 인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사실은. 그러니까 표면상 이유죠, 사실은. 그러니까 명분은 아주 좋은 거예요. 나는 포기할 의사가 없고 재실사 요구한다, 이렇게 표면상 요구를 했으니까 시간도 벌고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걸 밝힌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재실사 요구가 안 받아져서 산업은행이, 아니면 금호산업이 보증금을 이제 몰수하겠죠. 몰수하고 이제 낙찰자의 지위를 이제 박탈하겠는데요. 그렇게 돼도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돼도 HDC가 아시아나 인수를 자체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고 재실사를 요구했을 뿐인데, 산업은행이나 금호산업에서 강제로 지위를 박탈했기 때문에 그 몰수된 보증금에 대한 반환 소송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각도로 굉장히 유리한 포석이다. 저는 이 재실사 요구를 보고요, 상당히 인수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재실사해서 아시아나의 재무구조가 더 좋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뭐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었을 확률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도 인수 저의를 확인해야 재실사를 해주겠다. 그리고 플랜 B가 뭐냐면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국유화죠. 이거 마련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아시아나 인수는 좀 더 멀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좀 더 멀어진 걸로 판단되는 게, HDC 현대산업에서 이 3천억의 회사채를 발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측을 했는데요. 불과 110억밖에 응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기관 투자가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거죠. 불확실성을 높게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자금 조달, 인수 자금 마련도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미래에셋하고 컨소시엄인데 미래에셋도 한 발 빼는 느낌이죠. 그렇다 보니까 인수 여건도 사실 안 되는데, 자금적으로 인수 여건도 안 되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못하는데, 이 재실사라는 신의 한 수죠, 사실은. 이런 다용도 포석을 통해서 나중에 법적 조치를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그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주식을
예전보다 조금 더 중장기로 좋게 보는 이유는 어제 실적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무려 전년 대비 354%급 높게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1767억 원. 이게 1년치가 아니고요. 한 분기 겁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물론 뭐 다음 분기도 이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6,800억이에요. 4분기라고 치면 이 실적을 어쨌거나 정말 놀라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HDC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자 6천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분기에 1,700억이 넘는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이 놀랄 만한 실적이고요. 아시아나 인수의 불확실성을 떠나서 너무 저평가다. 시가총액 대비 실적을 보면 물론 지주회사는 다 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싸다. 왜냐하면 재물을 간단히 보면 좋겠지만 지금 이 추세라고 그러면 PER이 정말 산술적으로 보면 1이죠. 1. 그건 너무 싼 거죠. 재무 추이를 봐도요. 과거에도 이때는 뭐 지주회사 전환 당시라고 보면 되니까요. 3천억, 4천억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했던 체력이니까요. 3천억, 4천억 정도 하는 회사다. 올해는 3천억은 무조건 넘겠죠. 4천억은 벌써 1,700억 한 분기에 했으니까. 그러면 퍼가 2도 안 된다는 거죠. 퍼가 이 퍼가 지금 2.2로 나와 있는데 이제 1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배. 퍼가 1배짜리가 코스피 시장에서 있을까요? 아무리 지주회사라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싸다. 두 번째로는 PBR도 싸다. 자산가치도 0.25인데 올해 이 정도 실적을 내면 이게 더 낮아지겠죠. 배당도 주고요. 당연히 지주회사는 배당으로 먹고 살으니까. 자, 너무 싸죠. 아마 이 정도 실적에 이 정도 시가총액이 나오면 거의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의 제일 싸 보입니다. 지주회사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못 갔죠. 사실은. 그러면 아시아나의 인수 가능성도 더 떨어졌는데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고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급등을 했죠. 8% 급등을 했는데요. 물론 굉장히 큰 원봉을 맞았는데요. 이 종목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차라리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 쳤어요. 지금 가격은 어제 시간외 상한가보다도 낮은 가격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실적 발표 호재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시가총액이나 실적을 보면 거의 코스피에서 최저평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로 간단히 봐도 코스피가 1400에서 얼마까지 왔습니까? 2200, 300을 돌파하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주식은 6,800원에서 겨우 만원밖에 안 왔습니다. 거의 못 갔죠, 사실은. 근데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고 그러면, 실적이 별 볼 일 없었다고 그러면, 아직 아시아나 인수를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면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주식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는데. 하지만, 그 불확실성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졌다. 그러면, 실적이 너무나 좋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공략해볼 만한 자리다. 지금 자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빠져도 실적이 좋으면 별로 빠질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인수포기라는 재료가 하나 더 남아있다. 확률적으로 포기 쪽이 더 높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투자해서 손실 볼 확률보다는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위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HDC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가 잘 알아서 하셔야겠지만 그 판단을 하기 위한 제일 선행 조건이 뭐냐면 첫째 불확실성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요. 일단 실적은 해결됐고요. 두 번째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가 되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경우인데요. 그 최악을 가정해도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는 것은 뭡니까? 제실사가 받아들여지고 제실사를 했더니 생각보다 아시아나의 재무구조가 좋고 인수할 만하네? 이런 판단이 서서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 최악의 가정을 둬도 지금 주가는 그리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나올 확률이 적다. 그렇게 판단이 든다고 그러면 지금 투자해서 확률적으로 손실보다는 이익이 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